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준비한 인슐린 발견 100주년 기념식의 사회를 맡은 경희대 황유철이고요. 저와 함께 강북삼성병원 이은정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만나서 대면으로 해야 되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된 점을 갖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된 오늘 행사는 먼저 대한당뇨병학회 회장님이신 경희의대 내분비내과 우정택 교수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보내주신 축사 영상을 소개드린 후에 윤건우 이사장님과 김성래 총무이사님께서 각각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인슐린 영상 공모전에 당선된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간단한 질의응답 진행 후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당뇨병학회 우정택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우정택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갖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먼저 훌륭한 기념식을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학회 여러분들과 앞으로 발표해 주실 윤건호 이사장님 그리고 김성래 총무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대한당뇨병연합 박호영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 노모 노르디스크 제약, 한국 릴리,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위대한 발견인 인슐린은 1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왔습니다. 인슐린을 처음 발견한 벤팅과 베스트 이후에 수많은 의과학자들과 제약사들에 의해서 인슐린 치료가 현재와 같이 효과적이면서도 편리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념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효과적이고 편리한 그 인슐린 주사 치료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한당뇨병학회는 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기념해서 인슐린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인슐린뿐 아니라 필요한 치료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슐린 발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코비드-19을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차례로 하나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입니다. 인슐린 발견 오늘 100주년이군요. 기념식 아주 의미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뇨병 정말 오늘까지도 굉장히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죠.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인슐린 발견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인슐린 치료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저희 주변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인슐린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을 한편으로는 잘 극복하고 개선하고 그러면서 당뇨병 자체의 치료에 큰 어떤 진전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당뇨병 학회가 늘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당뇨병으로 고생받는 분들에게도 더 나은 내일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념식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당뇨병연합 박호영 이사장입니다. 먼저 인슐린 발견 100주년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은 인슐린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당뇨병 환자와 가족은 물론 전문 의료인과 유관기관, 종사자에게도 매우 뜻깊은 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한당뇨병학회 윤건호 이사장님과 우정택 회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외빈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과 같은 인슐린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인슐린 발견 기념 행사를 계기로 대한당뇨병연합 회원들도 인슐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적극 앞장서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한당뇨병연합 김강원 대표이사가 당뇨병 치료자 우수상인 2021년 AASD 어워드 아시아 당뇨 연맹 김웅진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한당뇨연합회 회원 일동의 이름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소되어 전 국민들이 영원히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늘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verybody, my name is Alberto Riva and I'm the General Manager of Lilly Korea. I'm glad to be here with you today to celebrate 100 years anniversary of insulin. Eli Lilly was actually the first company to commercialize insulin, and since the discovery of insulin, the history of overcoming diabetes is Lilly history. Lilly launched the first diabetes treatment in the US market under the name Elatin. In addition to Elatin, we opened a new era of diabetes treatments by releasing first Humulin, that is human insulin, that is also the world's first human insulin, and Humalog, the world's first insulin analog. That was a big achievement and a big sense of pride. And the pride of leading the global diabetes treatment market for the past 100 years is the spirit of Lilly Korea. I also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all the medical staff who are dedicated to the treatment of diabetes in Korea. And I want to encourage patients not to give up, not to lose hope, and to keep fighting diabetes. From our side, Lilly Korea will continue to work hard to create hope for patients and make medicine more accessible and more affordable for the diabetic patients in Korea.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tion. This is Rana Asper. I'm the General Manager for Novo Nordisk Korea. In 1921, a team of Canadian researchers discovered the molecule insulin and ignited a century of groundbreaking innovations in diabetes care, and that have saved countless lives since then. Today, we are fortunate to have better medicines than ever, yet number of people with diabetes are growing at an alarming pace. Today is another big day when we are celebrating 100 years of insulins. I am thankful to Korean Diabetic Association for arranging this wonderful event, and I am sure this will create further awareness among diabetic patients. I feel proud to be a part of the company who is a global leader in insulin. We supply more than 50% of the global demand of insulin, and 32 plus million patients depends on our insulins every day. In Korea, adult population have 14% of diabetes as per the survey, and among them only 6% of the diabetic patients are on insulins. Although the
ratio of insulin is very low, but I am sure with the help of Korean Diabetic Association and by creating more awareness about diabetes, more and more people can benefit with this miracle drug.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for this event, and I wish you all the best.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대표 배경은입니다. 먼저 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인슐린을 공급하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인슐린 발견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렇게 당뇨병을 치료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당뇨병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슐린은 지난 100년간 당뇨병 환자분들의 치료 여정에 함께하며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저희 사노피 역시 다양한 인슐린 약제의 개발과 또 공급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당뇨병 환자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혈당을 줄인 차세대 기저 인슐린 그리고 인슐린 GLP-1 RA 고정 비율 통합제제 개발을 선도해 오면서 당뇨병 환자분들의 치료 여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사노피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인슐린 역사 속에서도 보다 발전된 인슐린 약제와 또 혁신적인 치료 기기를 통해서 당뇨병 환자분들께서 보다 건강하고 또 평범한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사노피 코리아 임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슐린 발견 100주년이 되기까지 기여해 오신 많은 의료진 선생님들과 연구진, 환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이신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님께서 인슐린 발견의 역사와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인슐린 발견 100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진짜 뜻있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인슐린이 발견이 되고 사람한테 쓰이고 정말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해주고 새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약제가 100년을 지금 지속됐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내용은 도대체 이 인슐린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대체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이런 발전이 주는 어떤 의미, 거기에 내포된 뜻을 잠깐 돌아볼까 합니다. 저는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윤건호입니다. 인슐린은 진짜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진짜 난치병이었죠. 이제 성인형 당뇨병인 경우는 예전에는 그렇게 잘 살고 뚱뚱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원전 3500년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1형 당뇨병은 이미 발견이 됐다는 것이 이집트의 파피루스의 기록이 있고, 기원전 800년 전에 이 북경의 어떤 기록에도 당뇨병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오래된 질병이고, 그때는 병에 걸렸다 하면 불과 수개월 내에 체중을 많이 잃고 생명을 잃게 되는 불치의 병으로 우리가 알려졌고, 그건 그러니까 거의 한 5000년 동안을 치료의 방법이 없이 그냥 왔던 그런 이제 심각한 병이었는데, 인슐린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부터 이거는 치료 가능한 병이야, 관리가 가능한 병이야,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있는 당뇨병 환자들을 고통에서 구해낸 인슐린은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1921년 캐나다의 과학자인 프리드릭 벤팅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벤팅과 베스텔라는 두 사제지간의 두 분이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것을 했더니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 췌장을 완전히 절제해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당뇨병과 유사한 당뇨병 개 모델을 만들고, 그 개한테 그 췌장에서 추출한 인슐린을 다시 투여함으로써 당뇨병을 치료해서 우리가 인슐린을 추출할 수 있고, 그 인슐린을 가지고 제1형 당뇨병은 치료할 수 있다 하는 큰 아주 획기적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보고 어떤 뭐 반팅이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것들 뭐 내용을 잠깐 보면요. 그날 밤 남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개원 시절에 그분은 이제 그때는 개업을 했던 의사였는데 굉장히 개업을 하느라고 부채를 졌는데 도대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잇따른 또 이제 강의하고 췌장에 관한 논문 내용이 서로 막 머릿속에서 돌다가 아, 췌장의 췌관 소화액을 분비하는 췌관을 꽉 결착을 하면 췌관에서 소화액을 내는 외분비 세포들이 다 점점 소멸된다는 것이 이미 그 한 100년 전부터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 모델로 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췌장을 다 우리가 사멸시키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내분비 세포들만 모여 있는 아주 순도 높은 인슐린을 추출할 수 있는 세포만 베타 세포만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을 내가 추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뭐 아마 내가 획기적인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새벽 2시에 뭐 아이디어를 막 적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 하고 반팅이 자기 뭐 히스토리에 어떤 이제 기록을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을 처음으로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반팅과 베스트 사이에 있는 강아지가 첫 번째로 당뇨병이 유발됐다가 인슐린 치료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한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를 한 그런 이제 그 획기적인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 성공적인 사진이 된 거죠. 뭐 개 이름이 마조리라는 그런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에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췌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내분비 췌장이 또 있고 그렇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뭐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만을 잘 만들면 랑게한스 섬이라는 것을 잘 추출해내면 굉장히 아주 농도가 깊은 그런 인슐린을 추출할 수 있고 91마리의 개를 실험 대상으로 해서 이것에 보다 아일레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현재 인슐린의 이름에 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뭐 개한테 투여를 해서 치료가 됐다. 뭐 획기적인 전혀 난치의 병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큰 어떤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2021년에 발견을 했는데 2021년 1월 23일 날 중증을 당뇨병을 앓고 있던 소아당뇨병이죠. 이 왼쪽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완전히 그냥 당뇨병으로 인해서 체중이 다 빠지고 거의 이제 사망 일보 직전에 있던 14세 소년입니다. 레너드 톰슨이 왔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인슐린이 발견됐다니까 주사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동물 실험을 하고 어떻게 그냥 합니까? 지금 백신이 나와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난리가 돼도 임상시험을 거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1년여에 걸쳐서 백신이 개발되는데 불과 개발된 지 발표하고 얼마 있다 전에 다 죽어가는 환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님이 얘 좀 주사를 놔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한 용기죠 또 아버님은.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두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왔지만 사실은 동물 실험밖에는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사람한테 이게 과연 갈 수 있겠는가. 의사들은 다 두려워서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버님이 아니 용기를 내서 좀 하자. 우리가 이게 어차피 놔두면 지금 죽는 아이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눈 뜨고 보냐.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다 좋은 뜻으로 뭉쳐서 그럼 하자. 그래서 주사를 놔주고 다들 날 거를 기대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냥 주사를 처음 맞고서는 오히려 주사 부위가 환홍이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물질을 추출하고 소독의 개념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불순물 때문에 혈당은 떨어지지 않고 주사 맞은 부위가 오히려 골무면서 오히려 병은 더 악화돼서 이거는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하고 의사들은 다 기부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아버님이 이게 무슨 나약한 소리를 하냐. 한 번 주사에 왜 그렇게 맥을 놓느냐. 더 가야 된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과학자들은 또 여러 과학자가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안 됐지? 순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진짜 단백질을 굉장히 고농도로 고순도로 순수 정제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균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겠다 해서 맥클라우드라는 교수가 또 거기에 조인을 해서 인슐린을 만들고 그걸 순수 정지한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님의 이제 권고대로 인슐린이 투여가 되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나서 옆에서 보는 그 중앙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그냥 많이 마르고 진짜 완전히 사경을 헤매던 아이가 이렇게 금방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체중이 불어나고 건강하게 아주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수명을 다한 그런 이제 획기적인 일이 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뭐 인간에 대한 존엄성 때문에 윤리도 좋고 하지만 굉장히 너무 의사들이 소극적이 아닌가. 또 환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무슨 실험 동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는 생각으로 진짜 좋은 어떤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개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임상이 오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장애를 겪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아서 정말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치료에 조금 더 용감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인슐린 개발되고 발견이 되고 그걸 치료에 응용한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다시 새기게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제 이런 인슐린이 개발되면 얼마나 비싸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온 어떤 뭐 신비의 항암 치료제 이렇게 나오면 뭐 한 번 치료하는데 5억 원까지 효과를 하는 그런 약제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물론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만한 돈을 내야 되겠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아픈 사람들한테는 조금 뭔가 호해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약들이 개발이 되고 그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신도 지금 잘 사는 나라는 다 맞고 뭐 못 사는 나라엔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못 사는 나라에서 그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도로 거기서 변이가 생겨서 다시 전파가 돼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돌파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진짜 어떤 환자를 위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놀랍게도 이 벤틴과 베스트는 특허를 내서 인슐린에 특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게 아니고 인류 모두의 것이다. 이러는 이제 말씀을 하면서 단돈 $1에 토론토 대학에 특허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가 굉장히 싸게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릴리 제약회사 또 하게돈이라는 사람이 만든 MPH 인슐린을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로 전달이 되면서 전 세계로 인슐린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굉장히 심한 우리 일형 당뇨병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 것은 정말 지금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당뇨병의 유병률 상황을 봐도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당뇨병이 많습니다. 꼭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그런 당뇨병은 일형 당뇨병이지만 성인 당뇨병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슐린 내는 베타세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인슐린 요법이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사회에서는 인슐린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인식이 있어요. 나는 인슐린을 맞으면 당뇨병의 말기까지 왔나? 나는 이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심각한 질병에 노출이 돼 있어. 나는 정말 이러기 싫다. 하는 그런 그릇된 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정말 인슐린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치료가 연기되고 미뤄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진짜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봅니다. 여기에 이제 보셔도 정말 많은 그 환자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반수 정도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 수준밖에 조절이 되지 않고 그 중에서 또 그러니까 전체 환자의 25%만이 정말로 당뇨병의 진행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75%는 병이 진행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 치료는 굉장히 미미해서 보통의 나라에서 전체 당뇨병 환자의 30% 정도가 인슐린 치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 남짓에서 지난 한 15년, 20년을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돼서도 있지만 여전히 인슐린 치료를 꺼려하고 가능하면 미루려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인슐린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인슐린은 정말
인류에게 큰 희망을 준 약제고 이 인슐린의 개발이나 발견이나 그것을 치료에 응용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많은 분들을 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좋은 약제고 인슐린 치료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할 수 있고 또 하다가 끊을 수도 있는 약제고 인슐린 자체의 부작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은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나한테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이용해서 치료를 잘 함으로써 우리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강한 생활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인슐린 치료의 과전, 개선 과제로 몇 가지를 이제 학회에서 지금 들고 있는데 하나는 인슐린 주사는 당뇨병의 말기에만 맞는다. 이것은 X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슐린 치료는 혈당이 높아지고 내가 아주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무슨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혈당이 나빠지면 잠시 인슐린을 맞아서 빨리 혈당을 극복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혈당 상태에 오래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합병증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내 병의 진행도 빨라지기 때문에 고혈당의 시기는 가능하면 단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심한 고혈당이 왔을 때는 약으로 치료하느라고 6개월, 1년을 끌지 말고 빨리 인슐린을 써서 한두 달 내에 정상화시키고 다시 약제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인슐린 주사는 평생 맞아야 되느냐? 일형 당뇨인 경우에는 인슐린이 몸에서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2형 당뇨는 필요에 따라서 맞았다 안 맞았다 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한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 치료,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게 내 탓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냥 당뇨병의 치료의 경과에 가다 보면 인슐린 치료가 꼭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버리고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여러분께서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분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이분 참 힘들겠구나. 뭔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잘 맞고 혈당 조절이 잘 되도록 내가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환자와의 대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15년쯤 전에 어떤 외국의 학회에 갔는데 그때 이제 환자들하고 의사들이 대담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13살 때 당뇨병이 걸렸습니다. 1형 당뇨가. 그래서 하루에 주사를 보통 4번, 많이 맞는 날은 본인 얘기는 8번도 주사를 맞는다고 그러고 하루에 한 7, 8번씩 혈당 검사를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13살에서 50세면 40년 아닙니까? 40년 동안 당화혈색소가 7%를 넘었던 적은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40년 내내 혈당 당화혈색소 수치가 6%에서 움직이질 않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13살 때 당뇨가 걸렸지만 20세 후반에 결혼을 하고 애 셋을 아주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50이 돼도 합병증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조절한 당뇨병 수첩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새카맣게 적혀 있어요. 계속 몇 단이 맞았는지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혈당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적어서 보여주셔서 제가 이제 대담을 하던 중에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치료를 할 수가 있느냐. 정말 힘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분이 너 의사 맞냐? 제가 아주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지. 내가 그래도 한국 가면 잘 나가는 의사다. 그랬더니 아니 의사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내가 당뇨병에 걸려서 주사 맞고 혈당 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합병증으로 고생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난 생각한다. 근데 당신들이 연구를 해서 합병증이 없으려면 주사 치료를 잘해서 당화혈색소 7% 넘기지 말라면서 그래서 나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마음이 약해서 오히려 그냥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정말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병을 알아가면서 이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철저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약이 인슐린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정말 제가 아주 마음속으로 굉장히 뉘우치고 앞으로 내가 환자분들을 만날 때는 지금과는 달라져야 되겠다 하고 아주 이렇게 마음속에 맹세를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이게 인슐린 100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인슐린이 옆에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아직도 인슐린을 주사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주사약이 내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똑같은 형태를 보이기에 어렵습니다. 예전보다는 정말 초속효성, 지속형 인슐린들이 많이 개발이 됐지만 아직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뭐 24시간 혈당기도 많이 나오고 그것과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도 나오고 아주 초속효성 인슐린들도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슐린이 개발될 걸 제가 뭐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런 것이 여러분 곁을 지켜줄 때까지 지금의 방법으로라도 여러분이 혈당 조절을 잘 하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우 이사장님 너무 뭉클하고 감동적인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한 분이라도 더 저희 환자분들 이 미러클 드럭이라고 아까 어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적의 약제를 한 분이라도 더 맞으실 수 있도록 좀 더 한 분 더 설득을 해서 모두 합병증이 없고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님이신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내부민내과 김성래 교수님께서 인슐린 발견 10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성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 김성래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올해가 이제 인슐린 발견 100주년이라는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념하고 저희가 이 의미를 되새기고 어떻게 하면 인슐린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으면서 우리가 인슐린에 대해서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발견 100주년의 의미와 저희 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일형 당뇨병 환자, 그러니까 몸에서 인슐린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환자들이죠.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인슐린이 없었을 때는 진단받는 것 자체가 마치 이제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이제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10대에 일형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기대 여명이 뭐 1.3개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살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거고, 그런 것들이 이 인슐린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대 여명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된 그런 장점이 있고, 인슐린 발견 이후에 일형 당뇨병 환자의 뭐 사망률이 한 6분의 1로 감소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뭐 앞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인슐린 치료는 목표 혈당에 빠르게 도달하고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당뇨병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일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필수적이지만, 몸에서 인슐린이 어느 정도 나오는 이형 당뇨병 환자도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 양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또는 뭐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을 했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서 인슐린 치료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바른 인슐린 주사에 대한 당뇨병 환자들의 정보도 부족하고, 인슐린 치료에 대한 당뇨병 환자들의 심리적인 거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도 많이 모자르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도 많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이제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오늘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인슐린 100주년이라고 하지만 이 반팅이 이 토론토 대학에 이제 재직하면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도 이 토론토 대학은 로비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참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인슐린이 무엇이냐, 전 세계를 향한 토론토의 선물이다
라고까지 자랑스럽게 쓸 정도로 해놨고, 여기 보면 그때 당시 연구할 때부터의 여러 가지를 지금도 생생하게 뭐 만질 수는 없지만 앞에 유리로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아까 봤던 사진이죠. 이 처음에 이제 반팅과 베스트가 연구했던 사진도 거기 바로 있고, 혈당을 측정했던 혈당 측정 곡선도 이렇게 그려놓고, 이 그림은 곡선은 요즘에도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들 다 그리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아주 말랐던 이런 환자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랬던 사람이 이 인슐린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됐었다 하는 초기 치료에 대한 사진을 또 같이 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사장님 발표하실 때 많이 봤던 사진이지만 사진만 한번 좀 보시면은 이랬던 아이가 인슐린을 맞으면서 이렇게 되고 건강하게 바뀌고 너무 건강해졌죠. 네. 그리고 또 이랬던 여자도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또 이랬던 친구가 또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보면은 결국 인슐린이라는 치료는 어떤 당뇨병 환자에게는 반드시 꼭 필요한 치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발견 100주년에 있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목표 혈당에 빠르게 도달하고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슐린 치료가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이제 꾸준한 인슐린 교육과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는 100주년을 맞아서 인슐린 인식 개선 캠페인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교육에 관한 브로셔를 제작을 해서 여러 병원과 의원에 이제 배포를 했고, 인슐린 영상 공모전이라고 아마 이 시간 이후에 이때 그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가장 좋은 작품을 아마 같이 감상하실 시간이 있을 텐데, 이런 행사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야심차게 이제 준비했던 것이 인슐린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해서 인슐린의 역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제 3D 박물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 1년간 이제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게 할 예정인데, 누구든지 참여하셔서 보시면 아마 인슐린에 관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인슐린 100주년 기념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같이 좀 보셨으면 하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마치 게임 화면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스크롤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에 대한 이제 소개도 있고, 여기 회장님 이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가면은 이제 우리 김흥진이라고 명예 회장님, 그다음에 당뇨병학회에서 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과 그 당뇨병의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역사 속에 당뇨병이 어떻게 돼 있나에 대한 것들을 진짜 마치 박물관에 와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저희 학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처음 만들어 것이고요. 당뇨병 학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회 중에서 이런 온라인상의 3D 그 박물관은 아마 처음으로 만들고 운영하지 않나 싶어서 이 또한 많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 학회에서 그 만들었던 인슐린 치료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저희 또 요새 보면 유튜브에서 이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당뇨병 치료 중에 특히 인슐린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학회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인슐린 3사에서 제공해준 각 회사별 여러 가지 이제 좀 전문적인 그런 자료도 보실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이 인슐린 발견 100주년과 관련한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이 캠페인 이 주간 행사를 통해서 인슐린에 대해서 좀 더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우리가 좀 더 인슐린 치료를 좀 친근하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환자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래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학회에서요. 인슐린 치료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모으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다가 확산하기 위해서 영상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정윤진 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고등학교 첫 등교 날이다. 기숙사 학교에서 당뇨인으로서 과연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친구는 어떻게 사귀지? 아, 너무 떨리는데. 아니야, 정윤지, 넌 할 수 있어. 침착해.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안녕. 안녕.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나 당뇨가 있어서. 뭐? 당뇨 있다고? 얘들아, 쟤 좀 봐봐. 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여? 쟤 당뇨 있어가지고 지금 검사하고 있나 봐. 무섭지 않아? 이상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좀 피해 다니자. 그래. 친구들의 불편한 시선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상황과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주사를 투여해야 하는 상황. 아, 밥 같이 먹을 친구도 아직 못 구했는데. 누가 보면 어쩌지? 아, 긴장해서 소독하는 것도 까먹었네. 하지만 실제 고등학교 생활은 안녕. 안녕. 그거 뭐 하는 거야? 아, 나 당뇨가 있어서. 아, 진짜? 많이 힘들겠다. 혹시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민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머리가 아프다고? 너 혹시 저혈당 아니야? 그거 사탕이나 초콜릿. 아니, 내가 찾아올게. 얘들아, 혹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있어? 여기. 고마워.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민지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민지야, 밥 맛있게 먹어. 이렇듯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이 나를 배려해 주었다. 당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 내 가족, 그리고 나까지에게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화장실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주사를 몰래 투여하거나 당뇨로 인해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시선과 이해, 그리고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수많은 당뇨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감동적이고도 유쾌한 영상이었는데요. 영상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대상으로 선정된 정윤진 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모전 영상은요. 저희 대한당뇨병학회 유튜브 채널에 추후에 차례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두 교수님 해주셨는데요. 일단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아주 간단히 조금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질문이 올라왔는데 공통적으로 좀 있는 질문이 인슐린을 자꾸 맞고 오래 맞고 또 용량을 올리다 보면 인슐린에 대한 뭐 내성 이런 게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네. 뭐 내성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거를 내성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인슐린을 맞을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권고할 때 환자들이 흔히 하시는 그 질문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맞아야 되느냐? 나는 안 맞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일단 인슐린은 내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이나 아편처럼 한 번 맞으면 그거에 뭐 의존성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몸에서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는 맞고, 인슐린이라는 것이 그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지만 이 구성 성분이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단백질 성분인데 지금까지의 과학 기술로는 이렇게 뭐 먹는 알약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는 쉽지 않아서 지금 주사를 맞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이제 아마도 그런 방법도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질문하신 것처럼 내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하나만 그럼 더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인슐린 흡입제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그게 흡입제 같은 경우는 그 흡입을 하면서 뭐 폐암이라든지 또 폐 쪽에 여러 질환이 또 생기는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 흡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용량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용량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다가 조금 현재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없고 미국에서는 일부 제품이 시판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코에 흡입하는 거 말고도 알약으로 인슐린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마치 붙이는 파스 같은 형태로 붙여서 이렇게 흡수가 되면 좀 더 아프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흡수율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연구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다른 방법을 연구하게 된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주사제가 혹시 맞으면 아프지 않을까? 이 주사 맞는 거에 번거로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 인슐린이 주로 이제 간단하게 예쁜 모양의 이제 펜형으로 많이 나왔고 주사 바늘도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얇아져 가지고 저희들 의사들도 뭐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도 한번 실습 삼아 한번 맞아보고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건강검진하거나 이럴 때 체열을 하는데 그 체열을 하려고 찌르는 거 아픈 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독감이나 이런 거 예방 접종할 때 따끔한 거보다도 훨씬 덜한 정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큼 괴롭지 않다 하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좋은 의견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이사님께서 인사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제 온라인상이지만 저희 인슐린 주간 행사 100주년 기념식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당뇨병 환자 또는 당뇨병 환자와 관련되신 분들이실 텐데 우리 당뇨병 환자가 사실은 뭐 특별한 다른 분들이 아니고 조금만 잘 관리하면 정상적인 이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와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치료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인슐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오해와 편견이 좀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 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인슐린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인슐린 뮤지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작업이 좀 진행 중인데요. 그게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 당뇨병 학회 지금 이제 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